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오늘은 좀 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가끔 가다가 제 방송에서 이런 그 자기계발서라든가 경제서적, 투자서적, 뭐 돈에 대한 이런 내용의 책들을 좀 읽고 얘기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그 일본계 미국인이죠. 이 책은 좀 유명해요. 베스트셀러고 아마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서 많으신 분들이 벌써 읽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디오북으로 빠르게 한번 들으면서 읽어봤는데요. 책 내용도 쉽고 상당히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한 그 청소년 자녀분들을 좀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들이 부모님들도 읽으시고 청소년분들도 같이 읽어서 이 돈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토론하기 되게 좋은 그런 책이 아닌가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뭐 책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책을 뭐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예. 좋은 책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근데 저는 책은 사지 않고 오디오북, 유튜브에 있는 오디오북으로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좀 빌려서 제 자녀하고 같이 읽고 좀 토론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뭐 돈이란 좀 기본적인 컨셉, 그다음에 자산 이런 거, 그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에서 돈에 대한 교육이 기본 교육이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는 그런 작가의 어떤 주장들이 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되고요.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좀 내용을 보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돈은 일루전이다, 환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쫓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의 돈을 못 벌죠. 그런 이유라든가 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돈을 벌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서 부자가 되느냐, 그것을 이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자 아빠는 이 사람의 이제 친구 아빠가 부자 아빠로 나오고요. 이 사람의 친구 아빠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런 교육이 아주 낮은 부자 아빠가 친구 아빠고요. 자기 아빠는 가난한 아빠로 나옵니다. 가난한 아빠인데 스탠포드에서 PhD까지 마친 아주 교육이 높고 아주 스마트한 그런 아빠가 가난한 아빠, 본인의 아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IQ는 낮은 그것을 이제 가난한 아빠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의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집도 있고 다 좋은 직장도 다니고 해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자는 그 이상, 밀리어네어 이상의 큰 부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못 되는 그런 이유들을 쭉 이렇게 책에서 나열하면서 굳이 고등교육이 부자의 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교육을 무시하거나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자기는 가난한 아빠, 본인의 아빠 반을 영향을 받았고 자기 친구 마이크인가요? 예, 그 사람의 아빠, 부자 아빠의 반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향들을 골고루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돈, 환상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이 돈을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fear하고 greed, emotionally 어떤 그 움직이는 사람들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욕심으로 이렇게 좀 버무려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와중에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빚과 자산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많은 융자를 받고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소유물을 자기 자산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부동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요. 뭐 간단해요. 처음에 집을 사서 이 사람은 살지를 않고 그것을 렌트를 줬다고 해요. 그 세를 줘서 그 세 나온 걸로 은행에서 받은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갚아 나가고, 그 갚아 나가면서 자산을 불려서 나온 돈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살 집은 빚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매입한 집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계속 불려 온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적게 나가게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절세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을 아껴라. 뭐 불법이 아닌 이상 모든 어떤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라도 절세를 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거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6개월, 1년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을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자기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가는 가장 큰 강도는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세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그 회계사를 고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런 그 조언을 듣고 절세 방법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빚을 최대한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강도는 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라든가 집을 사실 때 융자라든가 뭐 학비 융자라든가 대학을 다니면서 융자를 받으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빚, 이자를 내시면서 자산을 불리길 수 있는 불리기에 최대한의 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정부이고요. 두 번째 강도는 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산을 불리기에 제일 기본적인 것은 빚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요즘에 보면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한 젊은이들이 큰 빚을 더 지고 자살했다는 내용의 소식도 간혹가다 들리는데요. 절대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빚을 진다는 그런 컨셉 발상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또 생각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산을 크게 불리고 싶으면 남의 밑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직장 뭐 이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도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자기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엔 그 사이드로 했던 잡이 메인 잡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창업을 해라, 뭐 빚을 많이 들여서 창업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 좋은 직장, 너무 이렇게 직장 잡는 것에 목매이고 그 직장을 좋은 직장을 잡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잡게 되면 어 일단 세금을 먼저 왕창 띄고 봉급을 받게 되죠.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자산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금도 맨 마지막에 내라. 자기한테 주어지는 돈을 가장 먼저 챙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찾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야지 한 직장이나 그냥 일하는 것에 목매서 봉급을 평생 받으면서 부를 증식시킬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울 수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로 자기의 어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좋은 어귀들이 등장을 해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뭐 이런 그 말들이 "Emotion은 energy in motion이라는 이런 말이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어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모션이다. 어떤 두려움, 그다음에 욕심도요. 많은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욕심쟁이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왔죠. 뭐 서양에는 스크루지가 있고요. 저희 나라에는 놀부,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상인들이나 돈을 버는 사람들을 약간 하대시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육에서 이런 돈에 대한 교육, 돈을 어떻게 버는 것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없죠.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렇게 돼서 돈에 대한 문맹이 늘어나고 빚에 허덕이는 이런 그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중상층 이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그 사회의 어떤 부조리가 계속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말로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 이 사람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잡은 just over broke이라는 줄임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일하는 것은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게끔 돈을 받아가고 자기의 소중한 노동력과 시간을 바치는 어떤 이런 그 좀 모순적인 것이 어떤 그 예 직업이 아닌가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직업은 항상 배울 수 있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직업이 아니면 잡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면서도 충분히 자기의 그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고, 그래서 자산이 늘게 되면 음 그 본래의 그 잡을 버리고 자기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락스의 그 세일즈맨으로 들어가서 인제 세일즈를 카피 머신을 세일즈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카피 머신을 세일즈하면서 포르쉐를 샀는데 동료들이 "야 너 그 카피 머신 세일즈한 걸로 세일즈 많이 해서 포르쉐 샀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세일즈도 들어가서 탑 5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세일즈로 발생한 돈은 그대로 저축, 투자에 들어갔고요. 그 투자 이 사람은 시작을 할 때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그 부동산으로 투자한 돈이 벌려서 그 자산이 쌓였고요. 그 자산으로
포르쉐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할 때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자기가 빚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돈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를 뭐 빚을 안 지고 샀다면 나중에 팔 때도 또 뭐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팔겠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산 거보다는 충분히 또 돈을 또 더 벌게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계속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 동안 돈을 벌 기회보다도 빚을 질 기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돈의 교육을 못 받고요.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도 가정에서도 빚을 지게 되고 학생도 뭐 융자를 받으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되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라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어 자산을 불릴 생각을 하고요. 절대로 좋은 잡이라도 이렇게 그 직장에 안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뭐 투자에 대한 뭐 전문 이런 지식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돈이나 경제, 돈을 굴리는 어떤 이런 그 마인셋을 좀 바꿔준다는 면에서 되게 기초서적으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신 분들이라든지 이 책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